날씨 톡 이슈 톡! 네네. 네, 주말 동안 곳곳에 약한 비가 내렸고요. 오늘도 역시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고 이번 주간 내내 비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네. 생존할 때 그쵸. 꼭 필요한 그런 존재 같아요. 네. 그리고 학창 시절에 물이 증발하였다가 다시 비나 눈이 내리면서 물의 균형이 유지된다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네. 네, 쉽게 말하자면 비가 하루 종일 내리게 되면은 홍수가 나게 되는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고 바다나 강에 있던 물이 증발만 하게 된다면은 메말라서 살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적당히 증발해야지 이 물과 우리 삶의 생존의 균형이 잘 맞춰지는 그쵸.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도대체 어떠한 얘기가 이어질지 오늘 네, 테마 나와주세요. 물과 날씨의 연결고리. 네, 물과 날씨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같습니다. 물은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우리 삶에, 우리 날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물과 날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땅과 하늘을 넘나드는 물의 순환. 바다나 강, 호수 등의 물은 햇빛을 받으면서 수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수증기는 공기 중으로 스며들어서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다가 기온이 내려가면은 다시 액체인 비나 고체인 눈 또는 우박으로 되어서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땅에 떨어진 물도 대부분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물은 돌고 도는 그쵸. 이런 현상을 바로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바다나 강에 떨어진 물은 다시 증발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지표면에 떨어진 물은 동물이 먹거나 식물에게 흡수가 되기도 하고요. 땅 위를 흐르다가 강을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강이 또 바다가 되게 되는 거고. 네네. 또 땅에 지표면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또 지하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물의 순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거 막 선생님한테 네네네. 배웠는데요. 저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진만 보니까 정말 리사이클링처럼 그렇죠.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네, 그거의 네. 핵심은 바로 비 같아요. 네네. 뭔가 하늘에서 내려야지 올라갈 게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물의 순환인데 이렇게 물이 수증기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눠보았습니다. 공기 내 수증기의 변화. 첫 번째, 지구상에 있는 물들이 햇빛을 받아 증발하면은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밤이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응결되어서 작은 물방울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슬 많이 그쵸. 맺히잖아요. 이게 네네. 바로 밤에 기온이 떨어져서 이러한 이슬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다음 나와주세요. 네, 또 가을이 지나서 밤이 되면 기온이 더 떨어지게 되죠. 면은 수증기는 승화되어서 작은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이 얼음은 물체 표면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설입니다. 우리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자동차에 서리 같은 거 많이 껴있잖아요. 아침에. 네, 이게 바로 가을이 되면은 기온이 더 떨어지게 되어서 이슬이 얼어붙어서 또 서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모습 진짜 이쁘더라고요. 서리 맞아요. 같은 경우에 또 이슬은 굉장히 촉촉한 네네네. 그런 여름 같은 느낌. 또 서리는 봄에도 굉장히 일교차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럴 네네네. 때도 새벽에 이렇게 추웠나 싶을 만큼 그렇게 생기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물방울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구름이 되기도 하고 안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세부적으로 보실게요. 네, 구름과 안개 그리고 비와 눈입니다. 구름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차가워지면 그 속에 있던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해서 덩어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름이고요. 안개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차가워져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주변을 떠다니는 것입니다. 네,
구름과 안개 보통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높고 어떤 것이 음. 더 낮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안개도 봄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개가 끼면 그 오후 시간에 굉장히 더운 날씨가 네네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예상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했다는 것은 같지만 떠 있는 위치가 다른 게 바로 구름과 안개라는 것이에요. 네. 일단 두 개 다 형태는 똑같은데 구름 같은 경우에는 하늘 근처에 떠 있는 와우. 거고 안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땅 근처에 그렇죠. 떠다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구름을 이룬 물방울들이 뭉치다가 다시 커지면은 이게 무게가 그렇죠. 무거워지잖아요. 진짜 보시면 정말 뭔가 떨어질 것 네,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모습도 보이시잖아요. 네네,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그런 구름이 형성이 네.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름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게 땅으로 떨어져서 비가 되는 것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네, 비는 구름을 이룬 물방울들이 뭉치다가 커지면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으면은 수증기는 구름 속에서 작은 얼음 덩어리가 되고요. 점차 커지면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온도 차이죠. 그렇죠. 어떤 거는 더 따뜻해서 네. 물이고 추워서 눈이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바로 비와 구름의 온도 차이였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물은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그 지구를 보시면 한 75%가 바다잖아요. 네, 그렇다면 맞아요. 그 물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일단 아니죠. 짜요. 네. 짜서 몸을 못 해로울 수 먹어요. 있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과연 어느 정도의 물을 우리가 이 지구에 있는 물들을 먹을 수 있을지, 마실 수 있을지 한번 보실게요. 네네. 네, 75%가 아니라 71%였습니다. 굉장히 오. 흡사하셨어요. 97이에요. 97. 네, 제 말은 그 물이 우리 지구 전체에서 71%가 차지하고요. 네네네. 네, 지구 전체의 물 정도에서 바닷물이 97%가 마이 갓. 차지되는 것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 바닷물은 염분이 있어서 너무 짜서 인간이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눈물도 짜는데. 이걸 먹으면은 더 많은 물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바닷물 자체는 드실 수가 없고요.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호수나 하천에 있는 0.01% 정도뿐이랍니다. 와.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근데 한국은 물 부족 국가 5위를 차지했는데 국민 1인당 물 소비량이 275리터래요. 굉장히 많은 그렇죠. 양이죠. 저희가 항상 네. 물 섭취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덜 마셔야 되는 건가라고 싶을 만큼 네네네. 네, 굉장히 작은 마실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작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물을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그 아끼는 팁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생활 속의 물 절약 팁. 첫 번째, 양치질 할 때 컵을 사용하시고요.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보통 양치질 하실 때 물 그냥 틀어놓고 막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양치질 하실 때는 잠시 꺼두시고 컵에다 담아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역시 물 틀어놓고 하시지 마시고요. 물 받아두시고 설거지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세탁 역시 모아서 한꺼번에 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합성 세제 사용량을 줄이시고요. 천연 세제나 저공해 세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기통에 벽돌을 넣어두시면 물의 양이 더 커지잖아요. 와우. 그래서 벽돌을 꼭 넣어두시고 그리고 사용 후에는 물 같은 거는 사용 후에는 꼭 수도꼭지를 잠궈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욕조물 받아쓰기보다는 샤워기로 이렇게 적당량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보통 샤워하실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시다고 하시고 그 이상으로 하면은 오히려 몸에 있는 수분이 더 빠져나가서 건조해지기 맞아요.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워하실 때도 항상 5분에서 10분 정도로 적당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름 묻은 그릇은 물로 바로 닦으시지 마시고 휴지로 닦으신 다음에 세척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렇죠.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여기에서 뭐 한두 가지만 계속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마시는 건
안 아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시는 네, 네. 것을 많이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275리터라고 하니까요. 네. 건강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지 네네네.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네.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우리 후대들에게 네.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전달할 수 없는 거겠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물을 그쵸. 너무 많이 쓰니까요. 여러분 물을 아껴 쓰고 절약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부터 한번 이 작은 실천 팁을 지켜나가 보자고요. 네. 네, 지금까지 날씨터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 네.